저는 미전도 종족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이태용입니다. 1793년경부터 1974년경까지 사실 현대 선교운동이 일어난 이후 70년대까지는 사실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전도되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와서는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면은 이제는 선교계에 명함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데까지 왔다고 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난 것은 아마도 1974년 로잔이라는 곳에서 열린 제1차 세계복음화 대회의 전후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짚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조금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운동의 배경을 한번 잠깐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다음 4가지 분야로 아주 요약만 해서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운동이 일어나기까지의 선교계의 커다란 동향, 그 다음은 미전도 종족 운동이 탄생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그 같은 그런 이론들, 그래서 뿌리가 되는 이론들,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 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개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또 한인교회는 한민족교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전도 종족 운동을 어떻게 수렴해야 되는가라는 4가지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제 첫째는 미전도 종족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세계 선교 동향. 여기는 아마도 복음과 문화 이 2가지가 어떻게 결합되는가,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들이 자기의 문화를 심지 않고 선교지에 있는 문화와 복음과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 것인가 라는 그 같은 문제를 에큐메니컬권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복음주기권에서도 얘기했는데, 아마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에큐메니컬 선교계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온 유명한 그런 그 개념이 상황화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상황화의 개념을 즉 쉽게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복음을 현지 문화에 의미 있게 전할 것인가라는 것을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문화권이 존재한다. 그 모사이크와 같은 문화 하나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종족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결국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을 탄생케 하는데 커다란 기류가 됐다고 봐야만 되겠습니다. 2번째로, 그러면 이 미전도 종족 운동의 구체적인 뿌리는 무엇인가? 이건 전하는 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맥에브린이라는 플로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선교학 교수인 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선교학자인 현대 교회 성장의 아버지신 그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분은 이 많은 족속주, 그 문화권마다, 모사이권 같은 문화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을 위해서 증거할 때 거기에 맞는 전략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그 많은 문화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종족들, 많은 종족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기초를 그가 아마도 놨다고 보야만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는 추수지역과 어려운 지역 둘로 나눴는데, 사실 추수지역을 그는 강조를 뒀지만 이 미전도 종족은 어려운 지역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친,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치우친 그런 개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맥에브린 박사, 2번째는 그 뿌리가 제1차 세계복음화 대회 로잔에서 열렸던 그 대회라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문화와 복음과의 관계성을 다룬 중요한 전략적인 복음주의적인 그런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복음주의적인 선교 신학을 만드는데
매우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만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서 나온 것이 MARC, Missions Advanced Research and Communication Center라는 그런 월드 비전 산하의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내놓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이 연구는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로산 커미티, 그 로산 준비위원회, 나중에 후속 조치를 한 그런 커미티와도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랄프 인터 박사, US Center for World Missions, 우리 김정환 형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센터의 아버지격인 랄프 인터 박사의 그 아주 통찰력 있는 그 같은 의견으로서 이것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분은 맥에븐 박사와 쌍벽을 이루면서, 맥에븐 박사는 추수 지역을 강조했다면 이번은 추수 지역만 강조했을 때 미전도 지역,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위태롭다는 그 같은 견해를 내서 그와 함께 균형론을 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미전도 종족 운동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랄프 인터 박사의 그 많은 그 같은 우리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그 뿌리가 성경 번역 운동을 편 타운센트라는 부분, 이분이 남미에서 그 미전도 종족, 소위 히든 피플 속에 들어가서 말은 있지만 글이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글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는 그를 일을 시작하신 소위 위클리프 SIL 운동의 창시자인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같은 그 실체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큰 거의 세 번째입니다. 아까 네 가지 뿌리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조금 더 역사적으로 제가 하나씩 이렇게 미전도 종족 운동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런 그 길을 한번 과정들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미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마크의 역할, 1966년 창설된 이후로 종족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것이 미전도 종족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두 번째, 제1차 로산 대회의 방향. 세 번째, 로산 연석위원회의 역할, 제1차 대회 이후 종족별 전략을 세워가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 네 번째, 랄프 인터의 지도력과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역할, 거기서 프론티어 미션이라든지 히든 피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1980년에는 에딘버그에서 프론티어 미션에 대한 컨퍼런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82년 4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족의 정의와 미전도 종족 집단의 정의들을 내린 것, 이건 이미 앞에 강사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1990년 미전도 종족 입양 자문회의의 개최. 일곱 번째, AD 2000년 운동과 미전도 종족 운동의 세계적인 확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전문인 선교 운동과 미전도 종족 전략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미전도 종족 운동을 지금까지 끌어오는데 지게차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럼 한민족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저는 그 관점에서 세 가지만 간단히 지적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이지만 지적합니다. 첫째는 종족 개념에 입각한 선교 전략을 한국 교회가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지적, 미전도 종족 개념과 다른 지역에 있어서, 다른 선교 전략에 있어서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 말은 지금 소위 40창으로 우리가 압축되는 그 같은, 포커스되는 그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소위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역에서도 우리는 2000년대 이후, 주님이 2000년대 오시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다른 전략적인 지역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교단체와 한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전도 종족 운동에 이런 포커스를 두고 앞으로 2000년 이후 2000년대까지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야만 되겠습니다.